오셨어요, 잉크님들. 오늘은 다소 갑자기 토모에 리버 전 시리즈 비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좀 덕후 냄새가 나는 콘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리뷰 유튜버로서 근무 테마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저는 토모에 리버를 3년 전에 단종된 제일 구형 종이만 쓰고 있었거든요. 종이도 나름 많이 남아있어서 다 쓰면 어떡하지란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 지인분이 나눠주셔서 최신 토모에 리버를 비롯해서 새로운 종이들을 접한 김에 토모에 리버 시리즈를 한번 쭉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토모에 리버의 역사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을 이제 구형 토모에 리버라고 하겠습니다. 토모에 가와라는 회사에서 몇 년 전까지 쭉 생산되던 모델이에요. 가와가 일본어로 강이라는 뜻이라 회사 이름을 그대로 옮긴 셈이죠. 구형 토모에 리버는 52g, 68g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3년 전에 2019년이죠. 갑자기 토모에 리버 단종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토모에 리버를 만들던 초지기 가동을 중지한다는 공지였는데요. 여기서 초지기라는 건 펄프 상태의 종이를 우리가 쓰는 형태로 완성시키는 종이를 만들어내는 장비예요. 하나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공지를 보시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초지기 가동을 중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2019년은 7호 원래 초지기로 토모에 리버를 만들지만 2020년부터는 9호 초지기 설비에서 토모에 리버를 생산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초지기에서 만들어진 버전을 신형 토모에 리버라고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들에서는 뉴 토모에 리버라고 해서 토모에 리버 N이라고도 하는가 봐요. 이때까지는 계속 토모에가와 그리고 사카의 테크니컬 페이퍼에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 28일을 기점으로 아예 토모에가와에서 토모에 리버 종이를 만들지 않기로 해요. 대신 토모에 리버의 상표권을 매입한 게 산젠 페이퍼사여서 이때부터 토모에 리버는 아예 산젠이라는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걸 산젠 토모에 리버 또는 토모에 리버 S라고 부르겠어요. 52g짜리 외에도 64에서 68g의 라인업도 있다고 하네요. 높은 평량의 종이도 계속 유지가 되나봐요. 오늘 비교해볼 종이들은 셋 다 52g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토모에 리버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어요. 2021년 11월에 산젠 토모에 리버가 시작될 때 원래 회사인 사카의 테크니컬 페이퍼에서는 페이퍼라는 서브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첫 종이가 1호풀이에요. 평량은 75g이라 토모에 리버를 계승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1호가 일본어로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컬러풀이라는 이름으로 잉크 발색기에 강점을 가진 신제품을 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지 함께 비교해볼게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써오던 구형 토모에 리버가 대주군이라면 신형 산젠 토모에 리버와 1호풀이 실험군이 되었어요. 거기에 제가 최근에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라필로 페이퍼와 또 많은 분들께서 아실 미도리 MD 페이퍼까지 같이 써보면서 최대한 느낌을 가늠하시기에 좋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알려드릴 건 저는 5년 넘게 구형 토모에 리버를 쓰면서 역시 그 어느 것보다 토모에 리버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제 여러 좋은 종이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맞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후의 종이들에서 달라진 점이 자꾸 단점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른 점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건 재현하지 못했어 이렇게 느껴져요. 최대한 특징을 중립적으로 표현해 보려고는 했지만 제가 감정이 잘 드러나는 편이다 보니 혹시나 역시 구형이 좋다 이런 식으로 들리실 수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테스트 항목들을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기본, 농담 표현, 탭, 색 분리와 색 표현 순이에요. 기본으로 오로라 88 롱타임 F2에 오로라 블랙을 넣어서 써보고 아래는 세필에 농담이 있는 잉크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프레피 EF와 파도 잉크의 조합을 테스트했어요. 그 아래는 FPR 울트라 플렉스에 금태가 뜨는 짙은 보라색 레오나르도 딥퍼플의 조합으로 글씨와 획굵기 변화를 준 팔자에 태가 뜨는지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제일 아래에는 유리막대로 각각 로버토스트 아보카도, 세일러 만유 사쿠라를 펴발라서 색 표현과 색 분리가 얼마나 뜨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처음은 구형 토모에 리버예요. 저만의 표준 종이. 일단은 손에 들었을 때 정말 얇습니다. 가볍게 사르르 내려앉는 느낌이고요. 크게 미끌미끌한 질감은 아니에요. 화이트 색상도 아주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의 노란색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전 31번 종이 비교 영상에서 언급하기도 했었죠. 오로라로 쓰면 사각임이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져요. 사각임을 아예 먹어버릴 정도로 폭신하지는 않지만 사각 소리가 작게 들리도록 적당히 가볍게 맞춰주는 느낌이고요. 제가 토모에 리버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팩을 쓰면 가장자리가 거칠지 않고 매끈하게 메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다 거친 종이보다 글씨도 살짝 두껍게 나오고 잉크 색상이 깨끗하게 표현돼요.
약간 글씨가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지는 느낌도 있고요. 테두리를 두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농담이 표현돼도 가독성이 너무 흐리지 않고 예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를 띄우는 건 구형 토모에 리버가 최고예요. 보시면 글씨 모든 테두리에 잉크가 고이면서 반짝반짝 테가 뜨고 있습니다. 팔자 그림도 테를 보려고 그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순환적인 잉크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는지 할 때마다 결과가 달랐어요. 그래도 구형 토모에 리버에서는 한결같이 팔자에서도 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밑에 유리막대에서도 제가 31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종이가 얇아서 잉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생기는 조그만 웅덩이들 덕에 색 분리가 잘 보이는 편이에요. 아보카도는 잉크량이 좀 많아서 오히려 조금 뭉개졌지만 잘 조절하면 만요 사쿠라 같은 아름다운 색 분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형 토모에 리버, 토모에 리버 N을 볼게요. 일단 손에 들었을 때는 느낌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형량도 같죠? 두께는 같게 느껴지고 색상도 비슷해요. 근데 표현이 사뭇 달라서 저도 놀랐어요. 구형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사각거립니다. 필기감도 사각임을 극대화시켜주고요. 토모에 리버의 시그니처인 획 가장자리 매끈함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태필에 잉크 흐름이 좋은 펜, 듀오폴드 같은 그런 펜과 궁합이 좋았어요. 그러면 획 끝이 너무 동글려지지 않고 예쁘게 표현되고 태필에서 적당한 사각임을 끌어내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 농담 표현도 꽤 심하게 나타나서 세필에서는 조금 가독성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테 부분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구형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바로 옆에 두고 비교해보니 비열등하게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FPR 팔자 그리기에서는 테는 뜨지 않습니다. 구형보다는 종이 힘이 좀 더 있는 건지 잉크를 잔뜩 올려도 작은 웅덩이가 자잘하게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에 비하면 색 표현은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 마지막 산젠 토모에 리버, 토모에 리버 S입니다. 동일한 52g임에도 종이 느낌은 조금 더 편한지 비닐 같은 질감이 살짝 있어요. 조금 더 힘이 생긴 느낌이고요. 색감은 셋 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임 정도는 두 번째에 비해 많이 덜해졌습니다. 획 가장자리도 예쁘게 매끈하게 표현되고 신형보다 조금 더 글씨도 굵게 나오고요. 그래도 구형과 비교하면 사각 질감이 많이 생겼어요. 세필 농담을 보시면 신형 토모에 리버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구형에 가까운 특성인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희한한 건 테는 신형보다도 덜 떠요. 다른 요소들은 모두 신형보다 구형에 좀 더 가까운 특징들을 보여주지만 이 부분은 유일하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잉크를 올렸을 때 살짝 우글우글해지는 건 구형과 다시 비슷해졌어요. 종이의 세계는 참 오묘한 게 직접 손으로 만졌을 때는 산젠 토모에 리버가 제일 다르게 느껴지는데 퍼포먼스는 신형이 가장 다르고 산젠 토모에 리버에서 다시 구형과 어느 정도 비슷해진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퀄리티가 되는 종이들이기 때문에 거미줄이 생긴다든지 하는 종이의 품질과 관련된 항목은 모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토모에 리버는 워낙 얇은 종이라서 종이가 잉크를 못 버티는 게 아닌데도 뒤에서 보면 비쳐 보이는 게 있긴 했어요. 그 정도는 다 엇비슷하고 잉크를 이 정도로 바르면 이때부터는 배겨나기도 하지만 이건 보통 필기 상황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종이의 품질이 안 좋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치만 잉크를 듬뿍 써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이라면 양면 사용은 못하실 거예요. 우글우글해지기도 할 거고요. 총평을 하자면 확실히 신형이든 산젠이든 구형 토모에 리버와 아주 닮진 않았습니다. 구형 토모에 리버의 가장 특이했던 포인트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후 버전들도 그 자체로 좋은 종이이긴 하지만 세상에 좋은 종이는 많지 않나. 특히 일본사는요. 이전의 토모에 리버 위상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번외로 사카의 테크니컬 페이퍼에서 새로 출시한 1호풀. 색상은 토모에 리버보다 아주 약간 노란빛이 더 돌고 토모에 리버들을 만지다가 1호풀을 들면 정말 빳빳합니다. 75g이거든요. 그리고 종이가 좀 촉촉해요. 폭신폭신하고요. 실제로 쓸 때의 느낌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정말 폭신하고 제가 메모해놓은 여러 묘사를 참고하면 떡같다, 베개 보정, 베개 위에 쓰는 것처럼 폭신하다는 뜻이에요. 꾸덕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실까요? 촉이 살짝 이 안에 파묻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폭신폭신하고 닙이 스케이트 날처럼 샥샥 나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획을 긋는 카타르시스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 엄청난 폭신함이 취향 저격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팁이 딱 닿으면 종이에서 마치 잉크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글자 굵기가 아주 굵어지고 마치 흐름 좋은 잉크를 넣은 것 같은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프레피 EF도 훨씬 굵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색깔 보기에 좋다는 게 획이 굵어져서 그런 것도 확실히 있어요. 테는 구형 토모에 리버에 뒤지지 않게 번쩍번쩍하게 뜨고 최대한 필압을 뺀 이 윗부분에서도 다른 종이보다 훨씬 굵게 나옵니다. 1호풀은 어떤 펜을 쓰든 실사용이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의 굵기로 나와서 필기노트보다는 낙서, 그림, 자유로운 기록이 알맞을 것 같아요.
이로풀을 쓰면서 저는 계속 두성종이 B7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B7 중에서도 스노우의 83g 종이인데 질감도 둘이 상당히 비슷하고 폭신폭신하게 팁 끝을 묻히는 느낌, 결과적으로 굵어지는 획 등이 비슷한 편입니다. 하지만 색 표현이 이로풀은 정말 잉크를 꽉 잡고 있는 힘이 세서 이거 마치 면봉으로 펴바른 것처럼 나오죠. 닿는 족족 싹 스며드는 게 저는 B7도 조금 부담스럽게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로풀이 훨씬 더해요.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정말 엄청난 질감입니다. 생각보다 또 너무나 영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라필로와 미도리 MD 페이퍼는 간략하게 짚고 갈게요. 제가 그라필로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냥 코팅을 빵빵하게 넣거나 종이를 무조건 두껍게 하지 않는데도 너무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라필로는 상당히 사각 있는 종이거든요. 81.4g이라 딱 로디아 정도의 고급 용지 두께인데 사각한 종이 특유의 경쾌함이 있으면서도 테두리 표현도 좋고 태도 꽤 떠요. 구형 토모에 리버와 이로풀 정도는 아니어도 신형 토모에 리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펠리칸 M미상 정도 되면 너무 매끄러운 종이에 쓰면 재미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팁 끝을 살짝 감싸주면서 감각은 극대화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종이라고 생각해요. 미도리 MD 페이퍼는 제대로 사각이는 종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위의 종이들을 쓰다가 MD 페이퍼를 쓰면 확 거친 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획이 좀 절제되어요. 필압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 순간적으로 농담이 제일 잘 표현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잉크를 콸콸 뱉어내게 하는 종이는 아닙니다. 미도리도 태가 잘 뜨고 발색도 좋지만 이 옆에 둔이 상당히 약해 보이네요. 제가 신형 토모에 리버가 셋 중 가장 사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 안에서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으로 사각이는 종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들을 뒤집어 보면 잉크가 많이 고였던 유리막대 부분도 크게 거슬림 없이 잘 버텨내고 있어요. 확실히 7-80g 이상 되는 종이보다는 토모에 리버가 뒷배김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매할 때 이게 어떤 버전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루즈시트들을 보여드리면 이게 완전 구형입니다. 토모에 리버, 사카이 테크니컬 페이퍼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신형, 중간 단계 토모에 리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신형은 엄청 큼지막하게 New Machinery Papers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로고는 같고 아래 선 모양이랑 표기법이 자잘하게 바뀌긴 했는데 이게 5년도 더 전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마세요. 일단 품번은 각각 TMR, BOPW, TMR, A4, LMW입니다. 중간 부분은 종이 사이즈, 맨 뒤 W는 화이트 컬러란 뜻일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도 과동이 제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중간 단계의 토모에 리버를 사용하는 제품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건 헷갈리시면 판매처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A4 용지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New Machinery Papers가 붙어 있어야 신형일 것 같긴 합니다. 이 순간 이 불분명한 토모에 리버를 발견했어요.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신형 토모에 리버랑 같이 시켰는데 저는 이것도 신형인 줄 알고 크림도 비교해보려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화이트끼리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안 열어본 상태였는데 세종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럼 이건 구형이려나요? 품번은 TMR A4P DOY 5mm짜리 도트라는 말일 테고 품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네요. 필감으로 보면 이건 구형 같습니다. 이래놓고 틀리는 거 아니겠죠? 구형 신형 여부를 아시는 분은 꼭 댓글로 말씀 부탁드려요. 이걸 구형이라고 상정하면 구신형의 여부는 이 도장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산젠 토모에 리버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예 영어로 산젠 토모에 리버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건 헷갈릴 일은 없겠네요. 이렇게 오늘의 역대 토모에 리버 3종과 추가로 4종까지 슬쩍 리뷰해보았습니다. 영상으로 어떤 토모에 리버가 가장 마음에 드실지 느낌이 오시나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구매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토모에 리버 종이는 만년필을 쓰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일 유명한 종이 중에 하나잖아요. 호보니치 테초가 유명한 것도 내지를 토모에 리버 종이로 하기 때문인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인기가 없어서 초지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는 게 저는 혼자서 언제나 이제 필름도 안 만드는 필름 카메라보다는 만년필이 더 메이저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저희 진짜 마이너인가 봐요. 오늘 여러 일본의 제지 회사들을 언급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토모에가와도 회사 이름이고 사카에도 회사 이름이고 그럼 둘은 무슨 관계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명쾌하게 알아낸 건 아니지만 사카에사가 종이 제품이랑 문구류를 만드는 회사라면 토모에가와는 좀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웹사이트 대문에서부터 전자부품의 열 전기 전자파 컨트롤 소재라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종이 만드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불소, 세라믹, 구리나 스테인리스로 만든 종이 이런 걸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만년필 종이가 메인이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초지기 개수도 한국의 한솔 재지가 9대, 무림은 6대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토모에가와는 최소 9개 이상 있다는 거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종이들도 연달아 리뷰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종이에 너무 질려버려서 다른 장르로 재충전하고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